일론 머스크가 3년 안에 돈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권력이 되는 세상이 온다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를 과장된 미래 담론이나 주목을 끌기 위한 발언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발언은 화폐 제도의 붕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작동 중인 세계 질서에서 무엇이 실제로 작동력을 갖고 있으며 무엇이 점점 효력을 잃고 있는지를 지적한 발언이다. 돈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다만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던 시대는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산업혁명의 흐름을 되짚어보면 권력의 원천은 계속 이동해왔다. 농업사회에서는 토지를 소유한 자가 지배력을 가졌고 산업사회에서는 자본과 공장을 가진 자가 권력을 행사했다. 전쟁이 많던 지난 20세기에는 석유와 달러를 가진 집단이 세계의 주인이었고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며 데이터와 금융이 핵심 자산이 되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현재의 기술 환경은 이 공식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다.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시스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그리고 디지털 화폐는 모두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알고리즘도, 네트워크도, 자동화 공정도 작동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돈의 성격이 달라진다. 자본은 여전히 필요하다. 하지만 자본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전력망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아무리 많은 투자금이 있어도 데이터 센터를 세울 수 없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국가에서는 공장 가동 자체가 중단된다. 금융은 디지털로 이동할 수 있지만 에너지는 물리적 제약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차이가 현재 세계의 힘의 분포를 다시 짜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자주 언급되는 인공지능 역시 같은 조건에 묶여 있다. 인공지능의 성능은 연산 능력에 달려 있고 연산 능력은 전력 공급에 의해 제한된다. 냉각 설비, 서버, 전력 안정성은 모두 에너지 문제로 귀결된다. 이 때문에 기술 경쟁은 곧 전력 확보 경쟁으로 이어진다. 이 흐름은 기업 차원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다.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알고리즘보다 먼저 전력 계약과 에너지 인프라 확보에 나서고 있다. 돈의 위상이 낮아진다는 말은 윤리적 평가가 아니다. 이는 기능의 변화다. 화폐는 교환 수단으로서 효율적이지만 물리적 자원을 직접 만들어내지 않는다. 에너지는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생산은 통제력을 만든다. 누가 더 많은 자원을 소유했는가 보다 누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가가 경쟁의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은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국가는 금융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 변수에 취약해진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이 현실을 요약한 것이다. 그는 미래를 상상하는 위치에 서 있는 인물이 아니다.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인공지능 기업을 동시에 운영하며 전력 문제를 실제 사업 조건으로 다루고 있는 실무자다. 그의 발언은 경고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다. 돈은 계속 사용되겠지만 에너지 접근권이 없는 돈은 이전과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며 많은 국가와 기업이 이를 체감하고 있다. 에너지가 권력의 중심으로 이동하면 국가 간 관계도 달라진다. 과거에는 금융 규모와 통화 영향력이 국제 질서를 좌우했다. 그러나 전력 생산과 공급을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국가는 외부 압력에 쉽게 흔들린다. 산업 설비, 군사 체계, 정보통신망은 모두 안정적인 전력 위에서만 유지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외교적 선택지도 급격히 줄어든다. 미국이 에너지 정책을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원자력, 셰일가스,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는 환경 담론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제조업과 군사기술, 인공지능 산업을 동시에 지탱하기 위한 판단이다. 중국 역시 대규모 발전 설비와 송전망 확충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두 국가는 금융 경쟁보다 에너지 확보 경쟁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유럽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가격 변동과 공급 차질에 즉각적인 타격을 받는다. 이는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비용 증가로 연결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복지 확대나 기술 투자도 지속하기 어렵다. 앞으로 유럽은 세계 주류 지형에서 밀려나 거대한 박물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 역시 같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인공지능 기업은 알고리즘 개발보다 전력 계약을 먼저 검토한다. 제조 기업은 인건비보다
전기 요금을 더 중요한 변수로 계산한다. 에너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투자 대상에서 빠르게 제외된다. 이 과정에서 고용과 산업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된다. 세계의 모든 가치는 에너지 위에서 새로운 빈익빈 부익부 체제로 돌입한다. 이는 지역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된다. 개인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온다. 직업 안정성은 기술 숙련도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한 사회에서는 어떤 전문성도 지속되기 어렵다. 교육, 의료, 통신, 물류 모두 전력에 의존한다. 개인의 삶 역시 에너지 체계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는 소비 습관이나 생활 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 조건의 문제다. 이런 환경에서 돈의 의미는 달라진다. 화폐는 선택지를 넓혀주지만 필수 조건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전력이 없는 지역에서 화폐는 저장된 숫자에 불과하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던지는 핵심은 돈의 소멸이 아니라 권력의 실체 변화다. 현대 사회에서 생산, 군사, 기술, 행정, 통신은 모두 에너지 공급 위에서만 유지된다. 전력을 통제하는 주체는 산업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국가 기능을 유지하게 할 수도 있다. 화폐는 선택지를 제공하지만 에너지는 작동 여부를 결정한다. 가상화폐 체계를 유지하는 블록체인 역시 에너지 위에서만 작동한다. 즉, 돈보다 위에 있는 것은 곧 에너지가 된다. 이 변화가 앞으로의 세계 질서를 가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기술 경쟁의 본질은 알고리즘이나 데이터가 아니라 그것들을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 확보 능력에 있다. 따라서 미래의 권력은 금융 중심부가 아니라 발전소, 송전망, 에너지 저장 설비에 집중된다. 에너지를 지배하는 주체가 질서를 설계하고 그 질서 안에서 돈은 보조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것이 머스크의 발언이 가리키는 결론이며 이미 세계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 10년 후 인류의 에너지 수요는 정확히 지금의 30배에 도달한다. 에너지의 원천은 그 에너지를 가동하게 할 수 있는 자원과 안정적인 지정학적 공급망이다. 미국이 새로운 질서 재편을 위해 가장 힘쓰는 분야 역시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과 에너지 수급 체계다. 지금 이 시점은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점진적으로 탈피하는 과도기다. 이 재편 과정에서 수많은 충돌과 갈등이 동반될 것이다. 지난 세기에 벌어진 전쟁과 세계 공황들은 언제나 대재편 이전에 일어났고 때로는 재편을 목적으로 설계되기도 했었다.